31번 문제 넘어갈까요? 동일한 자산운용 시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의 수익률이 가장 크다. 자, 가장 크다 이런 게 조금 약간 여러분들께서 의심을 해보셔야겠죠. 동일한 자산운용 시에는요, 가산 지급 방법의 수익률이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구별해주는 문제입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중에 사망보험금 증가 규모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 가장 크고 책임준비금 비례 방법이 가장 낮다. 자, 저라면요, 이건 반드시 틀린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해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문장에서는요, 그 순서를 바꿔서 아마 문제가 출제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주셔야겠죠. 책임준비금 비례 방법이 사망보험금 증가 속도가 가장 크고요. 가산 지급 방법이 사망보험금 증가 속도가 가장 늦습니다. 자, 말을 바꿔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32번 별표 2개만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임준비금 비례 방법은 대부분 우리나라 변액보험 상품에 적용한다. 자, 아까 가산 지급 방법,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책임준비금 비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책임준비금 비례 방법만 우리나라에서 변액보험 상품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3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계정에서는 분기별로 최저보증 비용을 차감한다. 자, 특별계정은요, 매일 또는 매월 최저보증 비용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5번 문제는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매월 변동한다. 여기에 또 매월, 매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매월이냐 매일이냐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헷갈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죠. 자, 이것은요,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매월 변동합니다. 다만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그래서 매월이냐 매일이냐를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5번 출제기능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시겠습니다.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보장형입니다. 자,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변액연금보험과 동일하다. 자, 아니죠. 보장성이기 때문에 변액종신보험과 동일하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37번 문제 넘어갈까요? 변액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며 매일 변동한다. 자,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하는 것은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매일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납입보험료, 변액연금보험 반드시 연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38번 변액종신보험은 입출금이 가능하다. 자, 입출금이 가능한 것은 유니버셜 기능이죠. 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것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문제고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9번 문제 보실게요.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사망보험금이 기본보험금보다 작은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데 사용한다. 자, 내용이 매우 어렵죠. 자, 3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그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어려워서 한 3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0번 변액종신보험은요, 사망보험금 수령 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한다. 자,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는 건데 변액종신보험은 보장성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을 받는 경우는요, 이자소득으로 간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망보험금 자체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간주되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간주 상속재산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사망 등 보험고의 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자, 우리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죠. 이것을 계약자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2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된다. 자, 여기서는요, 변액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닌 게 맞겠죠. 아주 쉬운 문제였고, 예, 바로 4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 변액종신보험의 불이익률은 산출이율 또는 공시율이다. 우리는 지금 변액보험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은요, 실적 배당률로 인해서 불이익되고 있죠. 그래서
공시율이 틀렸고 실적 배당률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43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44번 문제 보실까요?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사망보험은 항상 일정하다. 우리 변액보험은요, 펀드로 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적 배당에 의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드 운용 실적과 상관없다는 건 아주 틀린 말이죠. 자, 이것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이 변동한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5번 문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 모두 사망보험 상속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우리 변액종신보험이나 일반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은요, 다 금융재산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금과도 좀 관련된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6번 문제 보실까요? 변액종신보험은 보장성 선택특약을 부과할 수 없지만 일반종신보험은 가능하다. 결국은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인데 변액이냐 일반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선택특약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특약 모두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요, 보장성 선택특약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역시 일반종신보험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종신보험은 우량차 할인특약을 부과할 수 있으나 변액종신보험은 불가능하다. 역시 같은 종신보험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장을 하는 것으로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일반종신보험이나 변액종신보험이나 우량차 할인특약이 다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8번 문제 보실까요? 자, 48번 문제는 변액종신보험을 일반종신보험으로 또 일반종신보험을 변액종신보험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자, 변액종신보험을 일반종신보험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종신보험을 변액종신보험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변액종신보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보실까요? 일반종신보험과 달리 변액종신보험은 투자 실적이 반영되므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 세법 규정상 보장성 보험은 일정 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일반종신보험이나 변액종신보험이나 다 종신보험 보장성입니다. 다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둘 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보실까요? 자, 변액연금보험은 장애 발생 시 장애 확정 시점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 자, 변액연금보험은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요, 장애 확정 시점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헷갈려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사망 시에도 계약은 소멸되지 않는다.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이 주어지는 사망 시점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계약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변액상품이죠. 변액연금보험도 변액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52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틀려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를 보실까요? 변액연금보험의 투자 위험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실적 배당이기 때문에요.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투자 위험은 계약자가 당연히 부담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계약자가 부담한다가 옳은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셨죠? 자, 그 다음 54번 문제 보실까요? 변액연금보험은 장애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된다. 자, 변액연금보험은요, 장애 보험료 납입 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어떤 회사들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면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문제 보실까요? 2013년 5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은 세 가지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사망보험금 및 해지 환급률 및 연금액을 예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숫자 나왔죠? 숫자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 가지 투자 수익률을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0%, 3.5%, 7%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우셨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56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다양한 최저 보증 기능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 역시 변협보험에 관한 얘기인데요. 최저 보증 기능은 있으나 원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는요, 계산 문제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7번, 다음의 경우에 연금 지급 재원은 계약자 적립금 4,500만 원이다. 자, 35세 가입을 했고요. 20년 납이고 60세 연금을 개시를 했습니다. 주계약 납입보험료는 월 20만 원인데요. 6세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은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변액연금보험에서는 연금 개시 시점에 자, 최저 보증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고 그랬습니다. 최저 보증 기납입보험료니까 자, 얼마만큼입니까? 자기가 낸 것만큼이겠죠.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20년 납 하시게 되면 4,800만 원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기납입보험료 4,800만 원 이런 문제는요. 출제가 되는 아주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틀린 답도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산을 반드시 한 번쯤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8번 문제입니다. 변액유니버셜 보험에는 계좌이체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다. 자, 없는 게 맞죠.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입출금에 대한 기능이 있어도 계좌이체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문제 보실까요? 변액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의 경우 사망보장에 대한 최저보증 기능이 없다. 자, 최저보증 기능이 사망보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변액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의 경우 변동보험금은 일시납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 우리 학습하셨는데 가산지급 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산지급 방법은 변액연금보험이나 이런 변액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경우처럼 저축성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산지급 방법으로 바꿔주셔야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셨죠? 저축성, 적립형,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적립형, 변액연금보험은 가산지급 방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매우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